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봄,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올 봄 1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1월, 2월, 3월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가 숱하게 SNS,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렸던 글을 다 일괄적으로 지우고 있답니다. 이미 다 지웠답니다. 특히 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다,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라는 글을 계속 올렸었거든요. 그걸 일괄적으로 다 지원했다라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이냐? 지난 1월 2일과 3월 8일 올해 들어서입니다. 사이에 게시글이 모두 사라졌다. 그 기간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으로 가장 활발하게 SNS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후한무치 적반하장이라는 그러한 게시글과 각종 정치 공세와 대선 공약 등이 SNS에서 모두 사라졌다. 지금도 하루에 1개 이상 게시글을 올리면서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지난 글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지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뒤가 맞지 않은 말에 대한 국민 심판이 무서운 것이냐, 아니면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이냐.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함과 대담성은 어디로 갔느냐. 자신의 분신이며 정치적 공동체이고 왼팔이자 오른팔인 김용, 정진상 등이 몸통으로 드러나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떳떳하다면 그리 당당했던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 네, 우리 흔히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누가 범인이야? 좀 이랬을 때 첫 번째 말이 이런 거지요.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는 놈이 범인이다.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말입니다. 누가 몸통이냐? 누가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냐? 누가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그 특혜 수혜액을 환수하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토지 분양 이익 대금, 아파트 분양 이익 대금 다 합해서 1조 2천억에 달하는 그 돈들을 누가 어디로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다 교통정리를 했느냐? 그리고 자기 몫으로 얼마를 떼냈느냐? 그 떼낸 사람이 누구냐? 이게 궁금하면 지금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 검찰 수사가 다 소설이요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수사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말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 그것을 지금 열심히 지워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올 1월 달에 올린 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성일종 의원이 찾아보니 이재명 대표가 올해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새해 벽두부터 3월 8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까지 그 SNS에 올렸던 그 글들, 특히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글들, 특히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라고 비난했던 글들,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설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표 측도 드디어 검찰의 칼날이 턱 밑에까지 와 있고 체포영장 발부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에 생각할 때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재판정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여라도 증거가 될 만한, 불리한 증거가 될 만한 SNS 글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일종 정치계 의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러나 그자들의 생각일 뿐이고 이미 다 어디엔가 캡처가 돼 있고 이미 어디엔가 다 모아져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캡처가 돼 있고 또 그때 이러한 페이스북 글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마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도 이거 다 모아놓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판이 속개가 되면 증거인멸의 혐의까지 덧보태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 많은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